세 번째는 이제 아무튼 네. 아무튼 대신에 네. 오늘은 그 조국 장관 이야기를 네, 예, 하려고 오늘 합니다. 조국 장관님 이제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 신라 같은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이렇게 참혹한 또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저는 솔직히 희망을 안 가졌어요, 별로. 왜냐면은 판사가 바뀐 다음에 원래 김미리 판사였는데 김미리 판사가 바꿨죠. 본인도 힘들만해. 왜냐면 워낙 공격이 많으니까 옆에서 툭하면 좌파 판사다, 우리 법 판사다 보면서 난리를 쳤거든. 그러니까 김미리 판사가 그 몸이 아프다는 거 하면서 사유로 그만뒀지.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마 판사가 들어온 건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네. 그리고 조국 장관 기사 보니까 본인도 법정 구속 각오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나왔다는 식으로 기사를 본 것 같아. 근데 법정 구속을 안 낸 거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나는 이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기사를 좀 보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네. 오늘 조국 장관 1심 선고 나왔지요? 네. 3년 2개월 만에. 이것도 너무한 거예요, 진짜. 횟수로 따지면 5년. 그렇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초기잖아요, 초기. 네. 초기 때부터 초기는 아니지. 초기는 아니지. 한 2년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벌써 3년 2개월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3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막 재판 끌어다니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비.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돈 문제, 시간 문제, 이런 정서적인 문제. 그래서 조국 장관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말하는 게 빈말이 아니죠. 그때가 조국 보면은 그냥 너무 그냥 진짜 그 유배가 있는 사람 죄인으로서 그냥 집안은 완전 그 멸문지화가 돼버렸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혐의도. 오늘 거 보자고요. 오늘 조국 장관이 그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600만 원. 근데 혐의가 뭐냐면은 한번 볼까요?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 정말 개새끼들이라니까.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자녀 입시 비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이 두 개로 한 거거든요. 사모펀드는 무죄 나왔죠, 다. 사모펀드가 제일 큰 거였는데. 제일 큰 건데 뿌리인데. 모든 게 다 사모펀드였어. 사모펀드는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 비리야, 입시 비리. 근데 입시 비리 내용도 보세요. 재판부 얘기만 들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실측도 무겁다는 거지. 그런데 정경심이 주도했고 본인은 그걸 가담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2년이고 정경심 교수는 1년 추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찰 무마,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민정수석의 역할이거든요. 민정수석이 네가 일을 못했다라고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이야. 이 사람을 문제가 있어갖고 고소할지 아니면은 관련 기관에 얘기해서 그냥 일을 그만두게 할지는 결정하는 거거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결정할 내용을 한 거야. 이거 수사 안 맡기고 그냥 끝내겠다 하면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범죄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22일 내용도 어떤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 결국 2014년도에 아들 한영외고 관련해가지고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십 활동 이거 내정서 제출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010년도에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봤는데 그거 아빠가 같이 봐줬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거 아니니까 이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이 입시비리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한마디로 그 업무방해. 지금 조시 워싱턴 대학교에 업무방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시 워싱턴 대학교 고발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냥 뭐야 온라인 오픈북인데 지금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했어? 야 씨발 이러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온라인 사이버 대학들 있죠. 사이버 대학 학생들 다 감옥 가야 돼. 맞아. 진짜로. 미친 거지.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입학할 때 허위증명서 했다는 거예요. 이 허위증명서가 뭐냐면은 아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거, 최양욱 의원 그 당시 이 사무실에서 인턴십 했다는 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중국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없으면은 털 게 얼마나 없으면 저런 것까지 했나 싶으면은.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니까. 이까진 게 뭐라고 이게. 이까진 게 뭐라고. 인턴십 뭐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뭐 줘가지고 그거를 대학 갈 때 경력으로 냈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안 한 거 한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만약 진짜라고 쳐도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그렇게? 지금 김건희는. 그러니까요. 아니, 내용을 봐. 한동훈 딸은 씨. 아니 내용을 봐요. 인턴십까지인 거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온라인 시험 보는데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같이 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갖고 이 지랄을 하냐고. 이거를 통쳐가지고 입시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최양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근무를 이거 인턴을 했어 분명히. 근데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너무 짧은데 너무 오래 한 거 아니냐? 그거거든. 아니 그게 진짜라고 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나 같아도 우리 사무실에 만약에 누가 뭐 그냥 봉사활동 왔어.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애가 하다 보니까 에이 야 오늘 그냥 하고 가. 8시간 해줄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조국장관 아들은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이건 그러면 안 되지 손가락질하고 넘어갈 문제를 검사가 뭐 3년 몇 개월을 지금 뭐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 징역 2년을 줄 게 어딨냐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100군데 압수수색하고 사돈에 팔촌에 재수씨 이혼한 재수씨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아니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이거는요. 정말. 그리고 노한중 교수 위에는 아들이에요. 밑에는 이제 이건 딸이죠. 노한중 전 부산 의료원장이 딸한테 장학금 준 거 아니야. 아니 장학금 준 게 뭐? 이 장학금은 노한중 씨 집안에서 준 장학금 아니에요 그냥. 네. 그거를 본인이 원해서 준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뇌물은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야. 유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이래서 앞으로 누가 장학금 할 수 있겠어? 김영란법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이 당시에 조국은요 민정수석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박근혜 정부 때였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앞으로 대학 교수 딸들한테는 장학금 주면 안 되겠네. 그때는 뭐 조국이 정치인도 아니고 대학 교수였으니까 앞으로 대학 교수 공립대 대학 교수 딸한테 장학금 주면은 이거는 다 김원현법 위반이겠네. 공직자들도. 장학금 받으면 안 돼. 판검사 기레기들 다 전수조사하면은 수사해야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야. 그죠? 조사해서 자식들이 장학금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장학금 받았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다 청탁금지법이지. 표창장 받은 애들 다. 인턴 치면서 다 뛰어야지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이 개새끼들 진짜. 유재수도 마찬가지야. 뭐가 직권남용이야. 직권인데 자기 직권을 갖고 타당한 행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조국 장관 무죄 나온 거 하나씩 보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했어 진짜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마성영. 이 마성영 씨가 판결을 내린 거죠. 원래 김민희 판사였는데 마성영 바뀐 거거든요. 네. 근데 김민희는 막 조선일보라든가 애들이 맨날 뭐라고 했어요. 뭐 조국 동상 봐주기 한 판결이다. 우리법 연구회다. 그 개지랄 떨면서. 저 양은경이도 기레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난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은 진보 진영은 판사가 결정하거나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 함부로 못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봐봐. 조국 장관 재판을 김민희가 해? 그러면은 무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갈아야 돼. 판사를 갈아치우려고 이렇게 대놓고 막 계속 비판하고 난리를 친다고. 도대체 뭐야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보건 보수를 떠나갖고 사실은 앞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판부의 판결이 신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성한 게 아니지 뭐가 신성해. 완전 쓰레기 판결을 했는데 뭐 존중한다느니. 그러니까 존중을 왜? 패널들도 좀 우리 이쪽 소위 진보 좌파 쪽 민주 세력 쪽에서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잘못된 거지. 아니, 근거가 있는 판결이면 말인데 좀 말도 안 되는 근거잖아. 그리고 또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판례든가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조국 장관 하는 내용이었고, 예술인들이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그렸던 그 그림들을 우리 박철호 작가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는 네. 아까 기사를 첫 서두에 이제 오픈하셨던 그 맨 처음 거? 예, 방금 이제 조국 장관 이거요? 관련된 기사에 이거. 앞에 그 다음이었나? 하여튼 이거인데 네. 이거 있는데 그냥 그림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자면 이쪽은 그냥 그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그냥 총칼에다가 마약도 섞고 막 그러니까. 오만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다 그냥 무마되고 네. 미화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그 사건들은 미화되면서 그냥 조선 제일검이라느니 뭐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선 제일검 그리고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들 법과 원칙 뭐 이런 걸로 되게 포장을 해주고 이쪽은 그냥 이쑤시개로 일을 하나 쑤셨을 뿐인데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야 막 파렴치하다. 너 매너가 없다. 매너가 없다. 이게 뭐 그 고춧가루냐 피냐 선정적이다. 어떻게 입을 벌리고 일을 쑤실 수 있냐. 오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인데 입 벌렸다. 왜 가리지 않았냐.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니까요, 진짜. 비유가 뭐 적절하진 않지만 정말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진짜 그냥 쯔쯔할 수 있는 정도 혹은 심하게 봐도 근데 이쪽은 완전 진짜 진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검언 주차하고 비교할 문제야 이게? 사실 김건희 문제 봐봐. 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 관대한데. 아니 검언 주차지 이동재 아까 이 공심위에서 이거 그냥 넘어가자. 그러잖아요, 그냥. 그 조작이죠, 조작. 진짜 황당한 거예요. 열받네. 사람을 누명 씌워가지고 완전 그냥 죽여버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참. 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방송은 더 깊이 10과 아머즈 팩토리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물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머즈 팩토리로 넘어가셔가지고 방송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머즈 팩토리 바로가기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링크 들어가셔갖고 우리 박 작가님 유튜브로 넘어가셔갖고 방송을 많이 봐주시면은 박 작가님이 시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술인들이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함께 좀 애통이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점씩 엄선해가지고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시동 선생님께서 이제 그리신 그 만평인데 이제 두 인물을 이제 표현한 거죠. 왼쪽은 이제 조민양, 조민양이고 이제 조민씨?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 김건희죠. 네. 그래서 여기 표창장 하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기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 오히려 두려워서. 조민 씨는 그 동양대. 동양대가 난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들어봤어. 내가 학교를 막 비판. 나도 지방대 나왔거든요. 나 지방대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지방대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난 동양대가 뭔데? 거기 표창장이 뭔데? 그거 가지고 뭐 서울대니 아니면 부산 의전원이니 할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까진 게 대단한 거야 그렇게?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딸 사람한테 하기 못 해가지고 거기 오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와서 뭘 좀 해라. 봉사한 거 아니에요, 영어 봉사.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님이 본인 아버님 그치. 그거 하신 것처럼 일 좀 봐달라고 한 것처럼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주겠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조민영한테 또 조민영이 또 착하니까 또 부모 말 듣고 그렇게 간 그러니까 거지. 지방까지 가갖고 거기서 뭐 한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심지어 그 동양대 총장 그놈은 며느리 삼고 싶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예. 너무 착하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도 줄 거 없으니까 이제 표창장이라도 하나 명목상으로 하나 준 거죠. 봉사활동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 근데 이거 했다고 지금 조민 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고. 심지어 학위까지 다 지금. 그러니까. 네. 결정 난 거죠. 무효로.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황당한 근데 거야. 이 뭐야 옆에 김건희는 허위 이력 논문 표절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떨어. 오줌을 싸고 있네. 무서워서. 경력, 어떻게, 학력 다 그냥 어떻게 이럴 허위지. 수가 있어, 진짜. 그리고 심지어 그 논문은 그 별명 있잖아요. 하도 빨간색이 많아가지고 딸기밭이라고. 아 그래요? 예, 논문이 다 빨간색이 이게 그 표절이니까 표절에다가 비문에다가 이런 거 다 체크하니까 완전 딸기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 허위 학력 이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주가 조작 문제도 좀 터지고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 엄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거 하나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매일매일 활보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나 열받아갖고 씨.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 또 심지어는 내 인물 지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클릭. 네. 아 이것도 박재동 화면.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민양 위에가 조민양이고 밑에가 이제 한동훈 딸.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언론의 칼이죠 저게. 펜과 검찰의 칼로 저렇게 누구는 죽으라고 찔러대고 누구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돼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생글생글 웃고 있는 한동훈의 딸. 진짜 어이가 없어. 그 미국 네. 관련된 유학 관련된 그 이모라든지 그 사이트에서 네. 뭐 돈 주고 뭐 논문 써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기업에서 그 컴퓨터 뭐 앱 만들어주고. 컴퓨터로 또 기증 받아가지고 또 뭐 다 하고 예. 무슨 언론사도 차려가지고 뭐. 이거 완전 그거야. 이거 컴퓨터 기증 받은 거는 제3자 뇌물죄죠. 그쵸. 완전히 그거야말로 진짜. 아니 구단주인 FC 성남 구단주인 이재명이 구단주로서 홍보 가져온 거에 뇌물죄인데 지금 사실은 조민 씨 관련된 거 맞아요. 관련해갖고 뭐 어디 회사에서 컴퓨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야말로 사실 뭐 조민 보고 했겠어? 아니 조민이 아니고 저기 알렉스인가? 딸 이름이? 뭐, 한동훈 딸. 한동훈 딸?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이걸 기사화만 제대로 시켜서 여론 형성만 됐어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진짜 기자들이 서로- 문제가 많아. 기자들이 진짜로. 서로 그냥 지들들이 그냥 짬짬이 하고 있으니까 침묵하고. 지금 박재동 화백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건 뭐죠? 여기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검을 들고 선을 긋는 거죠. 나는 가족과 금을 그은 사람이야. 나는 가족과는 금을 그은 사람이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윤석열 제일 밑에는 이제 윤석열이고 장모고 이제 부인. 예. 그걸 본부장이라고. 거긴 피해갔네. 피해갔고 조국 가족은 그냥 정면으로. 예. 아.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예. 진짜 저는 뭐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살아 계신 게 용하다. 정말 가족 누구 한 분이라도. 아 진짜 그래요. 예. 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요. 이거와 관련해 갖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되고 사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니까. 예. 참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참 그때 참 행사를 했으면은 저희 뭐죠?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해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님을 사면 그렇죠. 참 했으면은 어느 정도 결정이 왜냐면은 여기 정경심 교수는 정치범은 아니지만 보통 정치 문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정치 문제로 받은 사람들은 사면을 많이 해요. 이거는 서로 간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김경수도 안 했잖아. 김경수야말로 진짜 선거 때문에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본인 대선 그럼 그런 것들은 상대 측하고 같이 해갖고 다 놔주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도 사실 딱 까놓고 얘기했을 때 무슨 개인 범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로 검찰 개혁하느라고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 개혁하느라고. 여상규가 얘기했잖아. 당신 이것 때문에 가족들 다 지금 기소되고 이거 괜찮냐. 얘기했어. 이거는 입시비 그게 아니야. 본인이 뭐냐면은 검찰 개혁 나서는 바람에 된 거라고. 그렇죠. 그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재판 끝났으면은 사면해 주는 게 맞죠. 이런 거는. 저는 그 영상이 아직도 아쉬워 그런 게.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무슨 토크 콘서트에서 예. 조국 교수님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토크쇼 할 때 그럼 저 법무부 장관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참 발단이 된 거였잖아요. 안타까워요. 그 영상이 계속 오버랩 돼요, 저는. 네. 근데 참 어이가 없어. 국정농단 적폐 세력들은 지금 다 풀려나지 않았나요? 풀려났죠 지금. 국정농단 풀려난 게 아니고 보세요. 윤석열이 지금 자기 외교안보 1차장 누구였지? 박태호였나? 아니 뭐 이름 뭐였어? 김태호인가? 김태호인가? 예. 그 이제 대법원 식민사관 쩔어 있는 놈. 판결 나오자마자 그냥 사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대단해 진짜. 이거 보니까 이거 비교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심했어 진짜. 우리 슬램드 렁크님께서 네. 지금 다른 채널들에서 오늘 같은 날 문재인 비난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문재인이 뭔데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지. 난 웃긴 새끼들이야. 못돼 처먹은 나라 이건 이제 이철민 작가님이 이제 작업한 누구요? 이철민 작가? 예. 타이포그래피 작업인데 최근 이제 작업이라서 이제 한번 모셔왔습니다. 못돼 처먹은 나라에. 예. 보고 있으면 이런 이제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저는 이제 영상처럼 느껴져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아트처럼. 김태효 아까 김태효. 예. 김태효. 네. 예. 작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영상처럼. 네, 영상처럼 저는 느껴져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우리 그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장면 스틸로 탁 잡은 느낌처럼 이 전후 그림들 뭐 이게 이제 글자이면서 이제 그림이기도 하죠. 이제 전후 장면들이 서로 이제 오버랩되면서 영감이 또 떠오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 요건 이제 다이어리. 우리 백영욱 작가라고 이제 백영욱 작가님이 이제 작업한 이 다이어리. 이거 조민 씨 다이어리? 그렇죠.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 약간 잔혹 동화처럼. 이 검찰의 그 야만적인 손이고. 네. 이 사실 중학교 때로 이제 알고 있는데 맞아, 중학교 때 일기장을 이제 훔쳐가서 압수수색 물건으로 이제 가져갔었죠. 진짜 어이없는 새끼들이에요. 중학교 때 일기장이 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악한 새끼들. 변태 같은 새끼들이지. 변태 같은 새끼들.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제 그거는 수사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뭐 있으면 기자들한테 풀어가지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정말 그거는 부모들도 볼 수 없는 정말 내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속옷 같은 거야. 맞아. 그걸 베끼는 거야. 그거를 이 변태 같은 새끼들인 거지. 열받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잔혹 동화처럼 이제 약간 해석해가지고 좀 더 어린 이제 조민 양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백영욱 작가. 이거 지금 다 공개된 작품들인데 예. 오늘 공개된 것도 있고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백영욱 작가의 작품 중에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이 모순된 작업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이제 정말 아프잖아요. 화살을 온몸에 맞고 있고 이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딸이기도 하고 또 가족을 전체 가족을 대변할 수도 있고 우리 깨시민들을 또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복합적으로 느껴지면서 정말 애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게 모순적인 미학이 좀 느껴져가지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근데 나는 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좀 잘못된 그림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뭐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아버지 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근데 조국 장관은 이렇게 하려 그랬지. 근데 조민영이 화를 안 맞았어요? 맞았죠. 정호신 씨가 화를 안 맞았어요? 아들이 안 맞았어?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실은 나는 이 사건을 제대로 표현 못한 것 같아. 오히려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조국 장관은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무차별로 해갖고 완전히 고소차 됐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진짜 조국만 하겠다 그러면 덜하지 좀. 조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조민 씨가 하나도 안 당한 것 같잖아. 사실은 리얼한 건 이제 인생이 완전 부동나겠는데. 그렇죠. 부모로부터 그런 인성을 제대로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다른 부모 같았으면은 자녀 같았으면은 참 못 버텼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예. 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백영욱 작가가 이제 울분에 차서 일필휘주로 이제 작업한. 네. 저거는 뭐 판사의 판결인가요? 예? 그렇죠. 판사의 판결에 조국이 장관이 당당히 맞서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더러운 이 손으로 어디를 나를 가리키느냐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고개를 탁 들고 이제 당당히 맞서서 항변하고 있는. 얘는 이제 더러운 손가락으로 아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썩어 빠진 놈들이. 난 조국 장관이 진짜로 이 와중에 당당하게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를 그리고 민주당이 도와줘야 돼. 근데 문제는 근데 민주당 새끼들이 자꾸 조국을 막 금기시하려고 할까봐 강을 건너자 그러고 이제 필요할 때만 조국을 써먹지. 심지어 필요할 때는 총선에서 조국 장관님 덕분에 그렇게 180석 얻어놓고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그러고 미친놈들 5명인가 몇 명 나와가지고 반성한다 그러고. 이거 어이가 없는 거지. 또라이 같은 놈들.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제목이 누가 나를 악마로 만드는가. 이 작가의 자화상이에요. 이 소녀 같은 감수성이 있는 박 작가님 방금 욕했잖아요. 네. 왜 욕을 하게 만들어. 네. 그런 거네요 지금. 이호 작가님 오셨네요. 이호TV 이호 작가님 반갑습니다. 촛불 사진 찍어주시는 우리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촛불 갤러리 작가시기도 하고 우리 촛불 행동 그 현장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구나. 이게 누가 나를 악마로 만드는가? 그거구나. 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작가들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작품 하나하나가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작품이? 여기 아까 이제 화살 맞은 그치. 조민양 있고, 그러니까 작품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작가들 그 촛불 갤러리 작가분들이. 저희 전시 이제 중순이 하니까 또 2월 며칠이죠? 중순이 18일 날.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 예. 다다음 주 토요일 이제 하니까, 전시에 좀 많이들 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근데 이게 참 와닿네, 진짜로. 왜냐면, 우리 기사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칼럼 같은 거 정리하고, 방송 준비하려고 보다 보면 진짜로, 내 마음이 막 진짜, 악에 확 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나라가 정상인가, 이게? 지금? 막 그런 생각들?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림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조국 장관님 생각하면서 예전에 작업했던 한창 이제 조국 장관님 힘드실 때 압수수색 당하고 막 힘드실 때 조국 장관님 모습 이제 우리 그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케이크
가방 메고 케이크 딱 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서 있는 그때 뭐 생일날 모습. 네.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년 뭐 종치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새해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겨울에 제가 쓴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잠깐 읽어보면 때려라 실컷 소리내 울어줄 테니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을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국민의 종이다. 국민의 종. 아, 예. 그러니까 종과 종 이제 예, 약간 예, 이제 예. 그런 언어 유희 같은 그런 이제 종의 의미와 이 울려주는 종의 의미와 그러니까 새로운 새 아침을 이제 깨우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종처럼 맞으면 막 맞으면서도 이 새 아침을 깨우는 거죠. 사람들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라 이렇게 종을 맞으면서 그런 걸로 이제 작업한 거고 요 연작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밤새도록 울었다 모두를 깨우기 위해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개혁 새 아침 그런 이제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네 거기. 본인이 사실은 뭐 죽음으로써 네. 사람들을 깨우겠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국 장관님의 마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좀 그런 마음으로 적어봤어요. 한번. 난 근데 조금 짜증이 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조국이 당해가지고 이건 실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조국 장관이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찰의 이런 포악함, 이런 진짜 정말 사악함을 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 검찰이 저런 것들이 이런구나. 검찰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지 잘 몰랐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을 막 최고의 검사라고 진보진영도 막 이야기했고 총장 1순위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조국 장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조직이었어? 이렇게 포악한 조직이었어? 막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조금 있는 것들을 막 확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국의 희생이 지금 뭐 시민들을 깨우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 그런데 너무 잔혹한 얘기예요. 그렇죠. 조국이 왜 이렇게 그 가족이 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본인이야 아까 앞에서 우리 박 작가님이 그린 것처럼 때려라 실컷 소리내서 울타니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왜 때려야 돼?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그런데 맞을 짓을 했는데 그냥 한 대 맞을 짓이야. 그럼 한 대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맞을 짓을 한 게 없어. 그럼 맞지 않아야 칭찬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지금 보면은 칭찬받을 짓을 갖고 막 때리고 예전 대장동. 아니 당분 이래. 개발이익을 최고의 시절. 5천억 이상을 환수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딨어. LCT 영원 플러스 세금 1,000억까지 들이부은 게 LCT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무슨 태풍이니 뭐니 와가지고 뭐 방파제 만들고 네. 다 그 국민 혈세로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황당한 거야 LCT 같은 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어.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성남 받을 때 그 앞에서 사실은 거의 이재명이 모라토리엄 선언했지만 그 앞에서 다 망쳐버린 거 아니야. 그 돈 다 갚고. 그렇죠. 환수해가지고 다 갚은 거예요. 다 갚고 만들어놨어. 이건 칭찬받을 일인데 얘네들은 칭찬받을 일도 매맞을 짓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김대엽인가 그 전 시장이가 맞아요. 예. 완전 개판 부려가지고 부도낸 거잖아요. 황당한 거지. 그 조국 장관 관련해 갖고도 이게 조국 장관이 이렇게 맞을 짓이야? 나 어이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그 프레임이 민주화 때도 그런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분신하시고 그러니까. 분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영혼 만들기. 아니 화랑이 그런 거 아니야. 예. 관창, 뭐 원술, 뭐 얘기할 때 화랑들 김유신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일부러 관창이었나? 누구지? 저기 기억이 안 난다. 화랑 애들 이 눈앞에서 죽게 해가지고 자기 사기 높여가지고 그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왜 그런 거를 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들이 죽던가. 그러니까. 이대엽 블루 육군님. 이대엽.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영화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 조국 장관이야 나를 때려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민주당이나 그 옆에 동지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는 게 아무도 없어, 새끼들이. 의리가 없어. 시민들이 나가서 사실은 외쳤죠. 근데 민주당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민주당 새끼들이. 저 의석수를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부당하게 무조건 우리 편이가 봐주라는 게 아니야. 누가 봐도 검찰개혁 해야 되고 검찰의 이런 무도함,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례면은 그걸 정확하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해 준 게 없잖아요. 조국으로 끝났나? 그 다음에 추미애 똑같이 당했지? 그리고 속수무책. 뭐 정봉주 전 의원도 그랬었고, 유시민 장관님도 그랬었고.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내 애들도 이렇게 당하게 해주던가 김건희나 한동훈이나 이렇게 하던가. 그건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요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 이거 종친인가요? 예. 어. 종치는 건데 약간 그 안에 조국 장관을 종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렇죠. 요거는 다리. 요건 종이고 네. 아까 그거랑 똑같은 연작인데 이 연작인데 여기는 이제 종 모양의 이제 그런 걸 넣은 거고 여기는 그냥 네모 나무가 이렇게 라자가 이렇게 땡땡 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딱 줄여가지고 요건 윤석열을 한 거예요. 그래요? 2대8 가르마에다가 입 그냥 딱. 그러네. 네. 지금 이 코 수염 아니 입. 예. 여기 머리 가르마로 해가지고 그냥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냥 그러네. 작업한 겁니다. 그런 또 윤석열이가 때리고 디테일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조국이다. 요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 네, 뭐 혹시라도 뭐 필요하신 분들 뭐 이렇게 나가서 프린트를 뭐 해서 쓰시든 뭐 하시든 혹시라도 뭐 쓰임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작업을 한번 했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추미애다도 이제 작업을 했었죠. 지금 박철호 작가님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민명 의원 그 똑같이 지금 1심 판결이 있는데 네. 우리가 윤명이다도 조만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제 이정원 작가라고 그 우리 그 조국 장관님 관련된 작업을 가장 많이 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우리 가방 메고 아까 그 실루엣 그 실루엣 작업한 이제 작가예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님께 이제 부탁하는, 기레기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게 원래는 재판 전에는 보도가 나가면 안 돼요. 재판이 시작한 다음에 재판에서 검사 입장이 나오고 또 변호사 이 입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양쪽이. 그때 나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다 검사들이 흘려주면은 사실 피의사적 공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거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검사들이 흘려주는 거 쓰는 기사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아니야. 국민들이 속일 권리지. 그럼 그런 거는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서달라고. 그렇죠. 진짜 언론개혁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전에도 알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 진짜로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언론이라고. 맞아요. 네. 언론이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 힘을 못 쓰지. 그렇죠. 사실. 네. 검찰이 가장 잘하는 게 압수수색이랑 여론 재판으로 하는 그. 맞아요. 지들 항상 그거잖아요. 언론 그냥 흘려주고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계속 그냥 모의 주듯이. 그 어미새가 심지어 그 한동훈이가 빨간 펜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별명이 무슨 편집장인 언론 편집 표현 이렇게 하라고 막. 좋게 얘기하겠죠. 이제 녹음이 되니까 그거 좀 어떻게 기사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아닌데. 이 새끼 지금 아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새는 아침마다 예전에는 이제 검사할 때는 빨간판 했는데 요새는 아침마다 기자들하고 그거 하잖아. 도어 스태핑. 그렇죠. 지가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지. 윤석열이 안 하니까. 라이키 그 핑크색 라이키. 그러니까 보셨어요? 기가 막혀갖고. 나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아니 어떤 또라이가 그런 옷을 입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황당해. 쟤는 스스로 패션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수 진영은요 이것 때문에 난리나. 멋있다고. 난 진짜로 이상해. 나 진짜 합성인 줄 알았다니까. 난 국민의 바람 미친 것 같아요. 이 김건희 막 우아하다고 하고 한동훈 멋있다고 하고 막 패션 리더라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 아이 그 누구죠? 그 지난번 축구 로타인가? 그 캄보디아 공차구 옆에서 검정색 옷 입고 저 심령사진인 줄 알았어. 진짜로. 프란체스카 옛날에. 이게 무섭더라니까 진짜. 사진이 무서워요. 얘기가 참 이상해. 우리 이정헌 작가 작품을 제가 신뢰를 했네 또.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정헌 작가는 참 이렇게 조국 장관님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작업을 조국 장관님 그리고 아마 뭐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되겠죠. 아마 전시를 지금 준비를 조국 장관님 관련해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있었고 또 언론개혁전 하느라고 또 있었고 또 12구 참사도 있었고 이러면서 원래 작년 연말에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계속 미뤄졌다가 오늘 페북을 보니까 좀 본인이 앞당겨야 되겠다. 좀 미뤄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남겼으니까 조국 장관님 이렇게 응원하는 그 작가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전시회를 모색하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카르텔의 근원이라고 어떻게 보이세요? 세 명이 확대를 한 명이 판사, 검사, 언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친일이 있네. 그렇죠.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라는 거죠. 토착외고. 토착외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아시겠지만 역사가 우리나라가 한 번도 역사 청산을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 친일 앞제비들이 다 뭐 우리는 청산을 못한 게 아니고 청산을 당했지. 오히려 그렇죠. 청산하려고 하다가 당했지. 예. 반민특위 때부터 다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나폴레옹 말 옛날에 나폴레옹 나오는 그 완전 정복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완전 정복 맞아. 전과 같은 거. 거기 앞면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 당한다. 그 말이 있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청산하지 못하니까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고 민주열사들도 그렇고 다 청산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납회 애들도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뭐 같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잠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제 선배 중에 싸움을 참 좋아하고 잘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몰랐다가 최근 들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 나이 들어서 나 사실 싸우는 게 무서워. 싸움 잘하는 분인데? 잘하고 좋아해. 또 호전적이에요. 그래요? 그 뭐가 이게 툭 치면 그냥 눈빛에서 그냥 레이저 나가고 그냥 막 주먹 그냥 날아가는 사람이거든. 우리처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액션을 하는 사람이요? 진짜로 케찹이 그냥 날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최근 들어서 고백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호르몬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여성 호르몬이 좀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본인은 맞는 게 너무 두려워서 때리는다. 맞는 게 두려워서. 죽도록 싫다는 거야.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때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이런 애들도 그런 거지. 지들이 분명히 안 죽이면 지들이 맞으니까 한 대도 맞기 싫은 거야. 한 대 맞는 것도 너무 두려운 거지. 근데 우리는 맨날 많이 맞아봤으니까 이 정도야 뭐 견디고 뭐 그러지 뭐. 참고 인내하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막 배려하고 뭐 관용을 베풀고 또 다양하고. 근데 이 세 명, 세 그룹이죠. 아니, 그럼 그거지. 우리가 쟤네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은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서로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함께 공생하자.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공생을 어떻게 해. 얘네들이 그렇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야. 죽이 살기 룰. 또 스스로 개혁도 못하는 애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함께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타협은 뭐 망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성으로 가기 두려우니까 타협점을 그렇게 계속 두면서 그렇게 하는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소위 수박애들이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외연 확대, 중도,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포용 거죠. 정책 뭐 이런 거. 진짜 이 안에 친일이 숨어 있다. 뿌리는 하나다. 제가 여기 봤을 때 윤석열에다가 히틀러를 믹스한 것 같아요. 얘는 한동훈일 수도 있고. 윤석열을 히틀러로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찬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찬성을 하는 건데 이걸 좀 넓게 봐야 돼. 단순히 윤석열이 히틀러 같은 놈이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히틀러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거야. 히틀러가 만들어질 때는 그 옆에가 다 공범이었던 거죠. 언론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히틀러를 만들어준 거거든, 주변에서. 네. 히틀러 사실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완전 또라이였어요. 국민들이 진짜 또라이로 봤다고. 사회에서. 소위 족밥이었지. 근데 그 히틀러를 사실은 계속 언론들이 띄워주고 만들어주고 재판에서도 유죄 나오고 쿠데타가 실패해가지고 처벌당해야 되는 거를 보수 판사들이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다가 히틀러가 등장한 거예요, 진짜로요. 맞아. 괴물이 등장하고 괴물을 만들어준 거야. 네. 원래 쟤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애를 사회가 다 같이 공조해가지고 괴물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 그치. 지금 윤석열은 괴물을 만들어준 거 우리가 다시 제2의 윤석열 같은 새끼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진보 진영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공범이야, 공범. 맞아. 우리 공범으로 만들어준 거야.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지요. 이 새끼 중앙지검장 될 때 총장 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엄청 찬사를 붙이잖아. 사실은 지금 보니까 별이자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얘가 국정농단 재판할 때 굉장히 무리하게 한 거 맞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환호했거든. 네. 근데 이거 잘못된 거지, 사실. 네. 박근혜가 문제가 많지만 박근혜도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태블릿 PC를 막 조작해가지고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이 필요한 거지. 그냥 우리가 다 공범인 거야. 윤석열이라는 역대 볼 수 없었던 역대 이 상식적인 정치의 시각으로 완전 벗어나는 애거든요. 이런 괴물이 등장한 거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무죄하고 가장 몰상식한데 가장 진화돼 있어, 부패로. 부패 지수로는 가장 정점에 진화가 돼 있는 그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까지 다 지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럼요. 아니, 이명박근혜 같은 경우는 국민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봤다고. 그러니까. 얘는 눈치를 안 봐. 눈치를 안 봐. 그쵸.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도 사실은 예전에 윤석열 때문에 꼼짝 못할 때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이상민 탈핵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회의 중이잖아. 아직도 결정 못했어, 병신같이. 똑같아요. 윤석열 갖고 막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결정 못해갖고 끌려다니는 거 똑같아, 지금. 이 와중에도 민주당 지금 이상민 하나 탄핵 못하고 있잖아, 병신같이. 몇 명이라도 앞장서서 나가면 되는데 서로 이제 먼저 튀어나온 모처럼 맞을까봐, 캐비넷 열릴까봐 이거 다들. 혼란한 거예요, 지금. 미리 또 작전을 그렇게 했겠죠, 뭐. 캐비넷 이렇게 슥 이렇게 사진 몇 장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툭. 아마 그런 새끼도 있을 수 있어, 진짜로요. 보좌진한테 쓱. 지금 비명계 민주당의 길을 만들었다는 애들, 지금 20몇 명 들어가 있는 애들, 이것도 진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사진 한 장, 문서 몇 장 이렇게 탁 해가지고 툭 주면은 이제 뭐 깨갱이죠, 그냥. 참 이거는 이정원 작가의 작품. 희망을 담은 거네, 희망과 예, 기대를 담은. 예.
이제 가족이 이렇게 한 상에 앉아가지고 참 정기신 교수님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욕심도 아니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야. 일반 집안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근데 지금은 조국 집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걸 못하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지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가족이 넷이 앉아갖고 생일 파티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막 기대해야 될 만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 그냥 이게 일상적인 일인 거지, 사실. 그렇죠. 그냥 일상을 파괴해버린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니까 식탁에 나와서 또 이게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네. 그대가 조국 그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 저는 이제 뭐 GV 행사도 있고 뭐 또 지인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해서 한 4번 정도 봤었는데, 그 식탁을 식탁이 이렇게 한 식구가 이렇게 둘러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인데 벽으로 붙어져 있어요. 벽에 붙어 있고 조국 장관님이 이렇게 반찬 이렇게 열어가지고 혼자 이제 계란 후라이에다가 김에다가 이렇게 싸서 드시는데 가족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조민양은 또 이제 나가 있고 또 교도소에 계시고 막 이러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식탁은 이렇게 4인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그 용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벽으로 붙여서 이렇게 벽을 보고 붙여놨어요 지금요? 네, 벽을 보고 드시는 거야. 난 그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 진짜. 이래서 앞으로 누가 개혁을 하겠어? 누가 앞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누가 이렇게 앞장을 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도 그렇게 식사를 하실까? 나쁜 놈들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되지 않을 거라는 선례가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적인 것들을 막 하고 싶어. 근데 지금까지 개혁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니까 처참하거든요. 누가 하겠어 이거를? 안 하고 말지. 독립운동가들의 지금 후손들의 지금을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걸 보면서 누가 독립운동을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친일 하고 말지. 친일파들이 친일해가지고 정말 이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되고 정말 조리돌림 당하고 완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대대가 지금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절대로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국가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 그런 게 없잖아 지금. 프랑스처럼 해야지. 언론인부터 제일 먼저 조졌잖아. 언론인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 개혁이 중요해요. 윤석열 봐요. 나경원 막 잡아버리잖아. 그래 다 겁먹어갖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쟤네들 잘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설레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보기 케이스 본보기를 잘하잖아. 그리고 건보도 안 하잖아. 그쵸. 근데 진보진영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반대적인 거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도 없고. 보상이 뭐야? 보상이 아니고 보호라도 해줘야지. 보호도 안 해주잖아. 그럼 누가 뭘 하겠어? 진보진영에서. 뭐 코드 인사도 못해. 심지어. 그럼요. 개발 환수 앞으로 개발 이거 제대로 환수 못해요 이제. 뭘 하겠어? 참 이 그림은 참 따뜻한데 너무 슬픈 그림이죠. 되게 내용을 보면 모순적인 참. 거의 그런 것 같아. 영화 화려한 휴가 보셨어요? 네. 화려한 휴가 딱 보면은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혼자 여주인공만 이제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웃고 있는 게 판타지지. 거의 그런 느낌이 드네. 이건 이제 오뎅 작가라고. 오뎅. 네. 네. 닉네임은 이제 오뎅이고 이제 본명은 전종원 작가라고. 네. 그 지난번에 이제 되게 핫했던 작품 있잖아요. 그 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 네. 예. 그 작가입니다. 이제 검찰 로고고 이제
이 등불들은 이제 우리 촛불. 깨시민들, 촛불 깨시민들 이제 뜻하는 것 같아요. 예,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들불이에요. 희망을 담아서 제일 앞장서서 여기 이제 등에 가려서 불은 안 보이지만 촛불을 들고 계신 이제 그런. 아, 불쏘시개를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추미애를 잔다르크로 만들면 안 돼. 맞아. 자꾸 잔다르크는 죽었어요. 화형당해갖고. 화형당해서. 나중에 칭찬하면 뭐해. 그러니까 자꾸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불쏘시개니 잔다르크니 그러면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그렇죠. 같이. 근데 이렇게 같이 뒤에서 시민들이 같이 하면 같이 살 수 있지. 근데 잔다르크는 그때 다 외면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진보 진영이 자꾸 그런 게 너무 몸에 배어 있어. 함께 싸워야지. 시민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지금도 매일 나가갖고 시위하는데 내일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시민들은. 근데 도대체 정치권은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을 불쏘시개니 잔다르크니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신중기님 드골이 너무 부럽다. 그렇죠. 드골도 사실은 형편없는 놈이지만 이것도 이제 연작으로 이제 그대가 조국, 우리가 조국. 오늘 아무래도 뭐 슬픈 그림들밖에 없네요, 조금. 네. 아, 우리가 조국이란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조국 혼자 불쏘시개 대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조국이야.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조국 장관님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차례 우리라니까. 그럼요. 네. 우리 후대, 우리 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똑같이 나가니까.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사들. 네, 이게 이제 큰 기부 행사 때 네. 극장에서도 이거 크게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전종원 작가의 작품인데 그대 가지고 시사회 GV 행사할 때 이제 우리가 조국이라는 게 단순히 감성판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그쵸. 감성적으로 조국이라는 개인을 우상화하고 뭐 영웅화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서 조국이 갖는 의미, 검찰 개혁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이라는 게 감성팔이가 아니고 진짜로 실존적인 문제야. 네. 진짜로. 이게 우리가 다 처한 거라니까요,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조국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네.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네. 검찰광장 만든 거 아니야? 만들어갖고 지금 지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 그 대가를 온 국민이 다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번 찍은 것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막 찾아가고 있고 조국 재판 오늘 가려내갖고 가세현 들어가니까 경축 나오더라고요. 미친 새끼들. 네, 진짜, 진짜 능지처참을 해야 돼, 얘네들은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역사 보면 뭐 이순신 장군, 뭐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맞아요. 네. 네. 그분들 옆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분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힘을 실어드리고.